안녕하세요, 채노시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전자제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애플의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몇 달 전에 미친 성능을 자랑하는 M1 프로, M1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를 왜 안 사고 나온 지 1년이 된 이 일반 M1 맥북 에어를 사냐고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싸요. 저는 그렇게 비싼 노트북 아직 필요 없습니다. 못 사요 그건. 어떻게 사? 그리고 내년에 M1보다 좋은 M2 맥북 에어가 나올 텐데 이걸 왜 지금 사냐? 바보냐? 호구냐? 라고 하시면 네,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M2 맥북 에어가 당연히 더 좋겠지만 M1도 이미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이 맥북 에어의 스펙을 소개하겠습니다. M1 칩이 탑재되어 있고 CPU 8코어, GPU 7코어 모델이고 램 16기가, 저장 공간 512기가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이 워낙 좋게 나와서 깡통으로만 구매해도 엄청난 가성비가 좋은 맥북이기도 합니다. 교육 할인을 받으면 116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맥북을 이제 강의 듣기, 문서 작성, 영상 작업, 사진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절대 하드한 유저가 아닙니다. 영상, 사진 모두 취미로 하는 정도라서 성능을 많이 잡아먹을 정도로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급 맥북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램을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에서 M1 맥북 에어를 픽업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라벨이 있어요. 이거를 어이? 맥북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안 나오냐? 오이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본이죠, 근본. USB-C에서 C로 가는 케이블, 그리고 뭐 사용 설명서랑 애플이 항상 넣어주는 스티커.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발음 어때요? 괜찮죠? 코드. 나머지는 빈 박스예요. 이렇게 두꺼운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진또배기는 이거죠. 너무 행복한데? 뜯어주고 카메라로 보니까 스페이스 그레이 같기도 하고 실버예요, 실버. 내 첫 맥북. 행복해. 행복해. 이것도 뜯어줘야죠. 이 손맛. 제가 M1 맥북 에어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M1 칩의 훌륭한 성능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 사진을 가지고 간단한 편집 작업을 하게 될 텐데 4K로 촬영된 영상도 너무 무거운 작업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맥북 에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을 하면 분명 버벅거리긴 하겠지만 램을 일부러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작은 기계로 전문적인 작업은 안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저는 전문적인 작업은 안 하기 때문에 M1 맥북 에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서움 때문입니다. 작업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반적인 컴퓨터나 노트북은 발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발열이 생기면 이제 노트북 안에 있는 팬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팬이 돌아간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뭐 렌더링을 한다거나 뭐 작업을 이제 끝마치고 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막 윙 소리가 나요. 이 열을 식히려고. 근데 M1 맥북 에어는 펜리스 노트북이기 때문에 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선풍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팬 소음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발열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M1 칩은 발열은 적고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발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따뜻한 정도? 제가 하는 작업을 기준을 했을 때 엄청 뜨겁게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솔직히 애플하면 디자인이죠. 훌륭한 마감에 튼튼한 알루미늄 바디, 애플 감성이 뿜뿜하는 이 로고, 고급스러운 색감. 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제 첫 맥북이기도 하고 맥북의 근본 컬러 실버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M1 맥북 에어가 색상이 실버 색상과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어요. 근데 다음 M2 맥북 에어부터는 최근에 이제 M1 아이맥처럼 여러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로 나온다고 루머가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제가 이제 애플 제품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등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파일을 옮기고 싶을 때 정말 이동이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뭐 사진 문서 같은 파일들을 마치 한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것처럼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옵션은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 것 같아? 시리야, 음악 재생해?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드디어 스타벅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아서 되게 좋은 제품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포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포트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트북에 딸랑 C타입 포트 2개가 있어요. 3.5mm짜리 이어폰 잭 하나. 이게 다예요. 그 말은 충전을 할 때 C타입 포트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USB-A를 꽂아야 하는 분, 뭐 HDMI 포트를 꽂아야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저처럼 이 허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애플 이런 옵션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허브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 이 펜리스. 펜이 없어서 조용한 건 장점이지만 혹시나 이 맥북 에어로 조금이라도 무거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발열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에 맥북에는 이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좀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트북이 뜨거워지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베젤이 좀 두껍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맥북 에어를 처음 사는 거니까 좀 괜찮은데 그동안 이제 LG 노트북이라든지 삼성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정말 베젤이 얇은 노트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M1 맥북 에어는 2020년에 나온 노트북 치고 좀 두꺼운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디자인을 고집해온 애플이 베젤까지 고집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를 보면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아니 아까는 싸다며 왜 가격이 또 단점이야? 라고 하시면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M1 맥북 에어 깡통 모델이 116만원 교육 할인까지 받아서 분명한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맥북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 트랙패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마우스도 사야 되고요, 허브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장 하드도 사야 되고요. 좀 그렇죠. 깡통 모델은 분명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램을 추가한다거나 저장 공간을 추가한다거나 이러면
50만원은 그냥 순식간에 쏙 올라가 버립니다. 이 영상도 M1 맥북 에어로 모두 편집을 했습니다. 기존의 PC에서도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했는데 조금 오래된 컴퓨터다 보니까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M1 맥북 에어로 오류는 전혀 없이 너무나 쾌적하게 책상에서, 침대에서, 야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저처럼 이렇게 영상, 사진 작업이 아니라 강의 듣기, 인터넷 서핑, 문서 작성용으로 맥북 에어를 보신다면 쿠팡 또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육 할인을 꼭 받아서 저렴한 깡통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을 하는 비전문가는 무조건 에어다. 이미 M1 맥북이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내년에 2022년에 새롭게 나올 M2 맥북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써야 된다 하면은 M1 맥북도 절대로 안 좋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M1 맥북 에어를 리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